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성우입니다. 북두칠성 기후통계편, 어떻게 보면 주제별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마지막 커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커리 보니까 파이널이 딱히 눈에 안 띄어요 라고 하는데, 작년에 조금 빠르게 높이바람 모의고사를 9월 평가원 이전에 하고 커리를 끝냈죠. 그리고 나니까 학생들이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한국지리, 세계지리에서 출제 비중뿐만 아니라 난이도를 놓고 봤을 때 어려운 게 무엇일까? 그걸로 끝내자 라는 맥락에서 이렇게 북두칠성을 위치편과 기후통계편으로 나누었고, 기후통계 부분을 9평 이후에 마지막 커리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의미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 구성되어 있냐,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내용 좀 보자 라고 하면, 첫 번째 한지는요, 기후통계긴 하지만 통계가 중심입니다. 앞쪽에 통계 파트와 관련해서 쭉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디테일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뒤쪽에 기후통계제로 좀 보여드립니다. 명심하세요. 자기가 한지를 하는데 기후가 약해, 그러면 사실 지금 커리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지를 하면서 기후가 약하면 어떤 커리가 베스트냐? 개념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지개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문제에서 조금 적용하는 게 약하다라고 하면 핵심 기출 강의가 최고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단원마다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어떤 문제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 단원마다 좀 다른데, 기후는 기출 문제가 최고예요. 4단원 이후의 자료 파트는 한국지리의 경우 변형된 문제들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는 기출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제대로 푸셔야 해요. 6월과 9월의 기후 문제 패턴이 달랐어요. 어떤 걸로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후에 대한 내공을 키우려면 기출 문제가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뭐 답을 다 외웠어요. 기출 문제의 경우. 이런 친구들도 기출에 대한 접근법이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강의에서 해드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의 방법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일치시키면서 기후 문제를 풀 때의 마인드를 좀 수능적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그 자체를 외웠기 때문에 다른 걸 풀고 싶다 그러면 연계 교재도 좋고, 선생님 커리에서 질의응답이나 이런 시리즈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북두칠성 기후통계편은 기후란 말이 들어갔지만 이거는 세지 쪽에 좀 더 포커스 맞춘 거고, 한지에서는 통계 중심이다 라는 거고요. 세지는 기후가 중심이에요. 기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지 기후편, 한지 통계편 이래버리면 좋은데, 조금 그 커리큘럼의 일관성을 위해서 어찌됐건 일부는 다루니까 이렇게 넣은 겁니다. 세지는 기후 2시간에 걸쳐서 좀 짱짱하게 중요한 것들, 어려운 것들 해드릴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면서 좀 더 할 텐데, 자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두루두루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지는 통계 중심, 세지는 기후 중심,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양한 자료에 대한 완벽한 정리와 실전 연습을 위한 워크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내용을 보시면 알아요. 세지의 경우 이럴 수 있잖아요. 세지의 경우 9월달에 학생들이 많이 틀린 게 기후 문제예요. 매우 도움될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 통계 문제는 저는 별로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고, 한지보다 통계 파트의 고난도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다지자라는 거고요. 9월 평가원과 6월 평가원의 가장 큰 차이는 한지, 세지 모두 속어법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알아도 애매해도 답을 구할 수 있는 게 과거의 시험이었는데 안 됩니다. 물론 수능에서 속어법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예단할 수 없고 예측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비하는 과정에서는 속어법으로 안 풀려도 풀 수 있게끔 준비해야 하는 게 맞잖아. 그냥 기도 들어가갖고 속어법으로 지워지게끔 내가 애매하게 하라도 풀 수 있게끔 나와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남은 시간을 대비하는 방법이.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최적화된 걸로 해나갈 겁니다. 사실 질의응답 교재도요, 제가 예년에 비해서 이 교재를 디자인하고 일찌감치 오픈을 했지만 해두길 참 잘했다라고 느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OX로 하는 것도요, 나 이 문제 객관식으로 나오면 풀 수 있는데 그거 선지 이렇게 딱 발라가지고 OX로 해놓으면 그거 못 풀거든요. 학생들이 그 문제를 다 맞지 못한단 말이에요. 객관식 문제로 나오면 속어법 푸니까 다 될 텐데 OX로 선지를 다 나눠놓으니까 안 풀리는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거라고 학생들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9월달처럼 완전히 정확히 모르면 못 푸는 스타일로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찾아주기에 가장 좋은 커리가 지금까지는 질의응답이었거든요. 근데 자료 파트의 경우는 북두칠성 통계편도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너무 좋겠다. 왜냐면 선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자료,
근데 자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세지 같은 경우는 좀 개념, 한국지는 자료 중심이고요. 그리고 워크북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고요. 강좌수는 5강 내외인데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치편에서는 한지보다 세지가 길었죠. 기후통계편에서는 세지보다 한지가 길 거예요. 근데 이제 5강은 안 넘기려고 최대한 하고요. 한지는 5강 안에 끝낼 5강 정도를 맥스로 생각해서 뭐 많아지면 6강 정도 될 건데 세지는 그보다 좀 짧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러닝 타임 자체가 조금 한지보다 짧을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컬이 따라 다른 거야. 컬이 따라. 쌍지다 보니까 같이 가긴 하지만. 그리고 업로드 시점은 촬영이 금요일이에요. 촬영이 금요일인데 업로드량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빠르면 금요일 저녁, 늦어도 토요일 낮까지는 업로드 될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규칙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토요일 날 업로드 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자기는 최대한 빨리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좀 확인을 해보시면 한지나 세지 중에 일부는 업로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0월 3일 이전에 완강을 해드릴 겁니다. 완강을 해드릴 거예요. 교재 표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입니다. 한지 같은 경우 이렇게 데이터 들어가 있고 양쪽에 있어요. 이 데이터라는 것이 막 낯선 것이라기보다는 나왔던 것들을 변형해서 넣어놨고 시기별 변동이 있는 것들을 불안감 갖고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들을 추적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자료들을 워크북으로 해서 빈칸을 뚫어두고 여러분들 학습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전 문제 자료로 나왔을 때 가나다 ABC 이런 걸 맞추게. 우리가 이런 게 나오면 보통 선지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선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하기 딱 좋겠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세계지리 표지고요. 세계지리는 이렇게 기후.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선생님이 이번에 9월 달에 너희들 나왔던 19번 문제인가? 세계지리 경로 문제 있잖아. 그거 그런 식으로 낼 수 있다. 지역을 강조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지개 때 30개 지역 해드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오로라라는 교재가 있으면서 거기서 40개 지역을 했는데 요거를 여기서 30개를 40개로 늘려서 그러면서도 똑같은 게 아니라 좀 다르게 해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무지개 할 때도 여기에 있는 11번 지역 하면서 티벳 라싸 하면서 여기가 온대 고산 기후인데 열대고산이 주로 나오기는 한다. 하지만 온대고산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9월 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로 여러분들 1시간 정도 위치에 대한 연습 정확히 해주는 거. 그렇게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1시간은 세계지리 자료와 관련한 거. 뺑값 문제 어렵단 말이에요. 뺑값 문제 어려워요. 9월 달에 뺑값 문제에 대해서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9월은 솔직히 뺑값 문제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 근데 뺑값 편차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이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에 나왔던 다양한 유형들을 넣어놓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쭉 해볼 겁니다. 한 페이지, 아니 2페이지 아니라 실제로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확히 접근하는 시간 1시간 또 가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지리선 기후를 2시간 정도에 걸쳐서 그렇게 할 겁니다. 강조되는 부분, 자료, 그러니까 기후와 관련한 위치편, 기후와 관련한 자료편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가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종교와 관련한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고 좀 기존에 했던 것들과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더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칙적으로 기초적으로 이해한다라는 맥락에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앞서 선생님 다른 컬이 있었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 지금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돌다리 두드리는 심정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북두칠성 할 거고요. 북두칠성 기후 자료편은, 통계편은 저는 필수라고 봐요. 필수라고 봅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 OT를 찍고 나서 높이 바람을 찍을 거예요. 근데 이제 높이 바람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좋겠다 안 좋겠다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을 정확히 드릴 겁니다. 근데 북두칠성은 성적대를 떠나서 자기가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라고 하면 하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강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고요. 열심히 파이팅해서 남은 기간 우리 후회 없이 한번 입시의 결과를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시간들을 채워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본강에서 만나겠습니다.